서울 강남, 화려한 유리 외벽과 우아한 간판이 달린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쉐 에뚜알. 점심시간이 한창 지나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는 시간대였다. 내부는 조용했고 고풍스러운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빙 스태프들은 유니폼의 주름 하나까지 신경 쓰며 여전히 긴장을 놓지 않고 있었다. 이곳은 단골부터 유명 셀럽, 재벌가까지 오가는 곳이니 실수 하나면 SNS에 올라가기 십상이었다. 그때였다. 식당의 유리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회색빛이 도는 단정한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다. 나이는 70 후반쯤으로 보였고 구겨진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구두는 오래된 듯 반들거렸지만 윤기가 돌았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 윤기를 보지 못했다. 대신 입구에서부터 그녀를 훑어보는 시선이 날카로웠다. 노숙자인가? 길 잃은 어르신? 속삭임이 오갔다. 프런트 매니저 윤정은 가볍게 한숨을 쉬고 다가갔다. 할머니, 여긴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식당을 알아보시는 게. 말수는 조용히 웃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래도 잠깐 앉아도 되겠소. 그러나 윤정은 짧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저었다. 뒤에서는 다른 직원 하나가 피식 웃으며 수군거렸다. 여기 분위기 망치면 어쩌려나 진상 손님 또 오셨네. 그 말에 다른 직원이 슬쩍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도 그 노인의 표정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스며있는 깊은 세월과 묵직한 기품을 보지 못했다. 모두가 그저 가난한 노인 하나쯤으로만 판단했을 뿐이었다. 말수는 천천히 돌아섰다. 뭔가를 더 말할 듯 하다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가게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식당 안쪽에 유리문이 열렸다. 정장이 잘 어울리는 중년 남성 정희연 대표가 급히 걸어 나왔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말순에게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회장님, 왜 말씀도 없이 오셨습니까? 그가 허리를 깊게 숙이며 인사했다. 매장 안은 갑작스러운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윤정과 다른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말순에게로 돌렸다. 이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분이 쉐 에뚜알의 창립자이십니다. 우리 레스토랑의 주인이시고 제 스승이기도 하십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다. 윤정의 입이 떨렸다. 누군가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아냐. 그저 밥 좀 먹으려 왔을 뿐이오. 식당의 공기가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불청객 취급을 받던 노인이 이곳의 근본이자 뿌리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보다 더 복잡한 것은 말순의 눈동자였다. 무언가 오래된 실망과 무너진 신뢰의 파편이 그 속에 고여 있었다. 그것은 단지 오늘 하루의 모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레스토랑 전체를 천천히 훑었다. 테이블, 벽, 조명,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낯설었다. 자신이 손수지었고 애써 일군 이곳이 이제는 자신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식당이 많이 바뀌었구려. 그렇죠. 이연은 입을 다문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침묵은 길었고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할머니는 식당 문을 다시 등지고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소? 조용히 맞는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물음은 공간 전체를 울렸다. 정희연은 황급히 말순을 빈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주방과는 살짝 떨어진 곳, 햇살이 은은히 드는 곳이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조용히 손짓했고 얼어붙은 서빙 스태프들이 뒤늦게 다가와 어설프게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의 손끝은 불안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윤정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젓고는 말했다. 몰라도 괜찮소. 근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지 않소. 그 말에 정적이 흘렀다. 윤정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정희연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건 단지 윤정만의 잘못이 아니었다. 이 식당의 분위기, 시스템, 심지어 고객을 선별하는 내부 규칙까지 모두가 말순이 처음 만들었던 철학과는 너무 멀어져 있었다. 말순은 메뉴판을 받아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내가 없앴던 메뉴인데 다시 올렸소. 이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 요청이 많아서 다시 추가했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조금 다듬었죠. 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그 안에 있는 이름 모를 변화들, 장식적인 말투들, 원산지조차 분명치 않은 재료들을 바라보았다. 이런 음식이 정성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 말에 이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주방에서 누군가의 거친 말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 노인분 진짜 창립자 맞아? 언제적 얘기야? 요즘 프렌치 요리는 다 이런 식인데 뭘 모르고 뭐라 하시네. 말순의 귀에는 그 말이 고스란히 들려왔다. 주방장 도재석, 30대 중반의 젊은 셰프였다. 해외 유학파 출신의 방송 출연 이력까지 있는 스타 셰프. 매체에서는 한식의 재해석을 넘어 프렌치의 품격을 새롭게 디자인한다고 소개된 적도 있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동시에 깊은 무례가 섞여 있었다. 정희연은 주방으로 향하려다 멈칫했다. 말순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가만두시오. 저 친구 내일도 저렇게 말할 수 있을지 보자고. 말순은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싸늘하고 단호했다. 그날 저녁 식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말순의 존재는 그들에게 감시자 혹은 귀찮은 과거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다. 회장님, 혹시 자주 오실 생각이신가요? 그 말에 말순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응. 며칠은 여기에 머물 거요. 이 식당이 내가 알던 그 식당인지 확인하고 싶소. 그 말은 선언이었고 동시에 경고였다. 말수는 이제 과거의 이름으로만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있는 창립자로서 다시 이 공간을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녀는 주방 안쪽 창고에 있는 낡은 조리도구함을 열어보았다. 먼지가 쌓인 작은 칼, 오래된 나무 도마, 그리고 그녀가 손수 만들었던 조리 노트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말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식당이 어디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부터 나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던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듯 속삭였고 그 질문은 다음 날의 태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쉐 에뚜알은 평소보다 일찍 불이 켜졌다. 바닥 청소를 하던 직원들은 이미 출근해 있던 김말순의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랐다. 그녀는 조리복도 아닌 수수한 갈색 카디건 차림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주방장이 입어도 부족하지 않을 깊이를 품고 있었다. 윤정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어떻게 오셨어요? 말수는 천천히 청소하는 손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도 청소가 돼요. 매일 아침 마음을 닦아야 하니까. 그 말에 윤정은 웃어야 할지 죄송해야 할지 몰라 멈칫거렸다. 그녀는 대답 대신 물걸레를 다시 짜며 손을 바쁘게 놀렸다. 그 시각 주방에 도재석 셰프가 들어왔다. 그는 할머니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다.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계시네요. 말수는 따뜻한 물에 손을 씻으며 대답했다. 어제 본 게 다는 아니지 않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보려 하오. 도 셰프는 무심히 웃었다.
그 웃음은 존중보다는 의심에 가까웠다. 지켜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건 예전 그 식당이 아닙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감성만으로는 안 되죠. 그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성도 기술이요. 다만 그 감성이 없어지면 음식도 빈 껍데기가 되지 않겠소? 말수는 주방을 둘러보며 조리대의 위치, 손질된 재료, 플레이팅 사진이 붙은 벽을 관찰했다. 정확히 15년 전 자신이 이 공간을 설계할 때의 기억이 하나하나 되살아났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닌 철학 자체가 지워진 느낌이었다. 그녀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더니 조용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걸 본 이연은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떤 평가를 하시려는 건가요? 말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평가가 아니라 관찰이요. 내가 만든 식당이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요. 이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 공간이 과거의 이상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고객 만족보다 매출 지표가 우선된 결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날 하루 말수는 식당 안에 계속 머물렀다. 손님으로 앉아있기도 하고 홀 구석에서 조용히 직원들의 응대를 지켜보기도 했다. 직원들은 그녀의 시선 아래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누군가는 아예 그녀를 피하듯 움직이기도 했다. 저녁 무렵 한 중년 여성 손님이 예약 없이 들어왔다. 단정한 외모였지만 명품 브랜드는 아니었고 화장도 소박했다. 윤정은 망설이다가 자리 없다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말순이 먼저 다가가 조용히 중재했다. 이 손님 창가 자리로 모시지 그래요. 윤정은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 근데 그 자리는 VVIP 예약석인데요. 말순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다. 내가 예약했소. 오늘 아침에. 그 말에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손님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말수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이연에게 속삭였다. 이 식당은 원래 누구든 따뜻하게 대접받을 수 있어야 했소. 그날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다. 직원들의 긴장, 말순의 관찰, 그리고 사소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 공기 속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말수는 조용히 자신의 조리복을 다시 꺼냈다. 낡았지만 단 한 줄의 실밥도 흐트러지지 않은 그 옷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식당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오전부터 매장 안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말순의 존재가 단순한 손님이 아닌 창립자로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일거수일투족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도재석 셰프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말수는 그 모든 시선을 조용히 견디며 식당 안을 천천히 돌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되짚듯 한 발 한 발 의미를 가지고 이어졌다. 그날 점심 말수는 주방 옆 작은 조리실에 들어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흰 앞치마를 메고 손을 씻었다. 오래전부터 익숙한 동작, 물의 온도, 비누의 향조차도 그녀에게는 다시 돌아온 시간 같았다. 그러나 조리실 문이 열리고 도재석 셰프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급변했다. 회장님, 여긴 지금 운영 중입니다. 위생상 외부인의 주방 출입은 곤란합니다.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싱크대에 흐르는 물을 잠그며 대답했다. 외부인이 아니라오. 이 주방, 내가 만든 주방이오. 도 셰프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손맛이나 인심으로 식당 안 돌아가요. 시스템, 브랜드, 기술이 중요하죠. 말수는 도마에 올려진 당근을 천천히 썰기 시작했다. 칼질 소리는 일정했고 그녀의 손끝은 떨림 없이 매끄러웠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왜 쓰는지는 알고 계시오. 사람을 위한 것이오. 먹는 사람을 생각해야 하오.
도 셰프는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런 말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 미슐랭 셰프입니다. 제 방식이 있으니까 간섭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연이 뒤늦게 주방으로 들어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그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셰프님, 회장님은 오늘 잠깐 조리실만 둘러보시는 겁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며 칼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주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도 셰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조리대 너머의 음식들, 접시 위 플레이팅된 결과물들을 향해 있었다. 저 음식들 예쁘긴 하오. 사진으로 보면 아주 좋겠지. 그런데 저 안에 진심이 있어.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용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퍼졌고 몇몇 조리보조 직원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들 중 일부는 어제 말순이 만든 간단한 수프를 맛본 사람들도 있었다. 고작 몇 가지 재료와 정성만으로도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깊은 맛이 나는 걸 직접 느꼈기에 말이다. 그날 오후 SNS에 식당에 대한 고객 후기가 하나 올라왔다. 외모가 평범해서 그런지 무시당한 기분. 직원들이 너무 위아래 본다. 다시는 안 감. 해당 포스트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매장의 전화는 불편한 항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연은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도 셰프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다. 인터넷 반응은 금방 사그라들 겁니다. 요즘 손님들 금세 까먹어요. 그 말에 말수는 회의실 문가에 기대어 말했다. 그렇게 손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손님의 입을 책임지겠소? 침묵이 흘렀다. 말수는 이어 말했다. 이 식당, 지금은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이 무너졌소. 뿌리가 흔들리고 있소. 정희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 위로 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제자라는 양가 감정이 동시에 얹혀 있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이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식당이 다시 숨쉬게 만들고 싶소. 그게 내가 돌아온 이유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지만 그 순간 도 셰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는 눈빛 속에는 작지만 분명한 위기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레스토랑 쉐 에뚜알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테이블마다 손님이 가득했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교차했다. 그러나 주방의 분위기는 그와는 전혀 달랐다. 긴장, 경계, 그리고 피로한 감정들이 조리대 위에 뿌려진 소금처럼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정희연 대표는 특별한 요청을 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코스 메뉴 하나를 직접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름 없이 손님 앞에만 내는 조건으로요. 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씻고 자신이 수십 년 전 이 공간에서 입었던 조리복을 꺼냈다. 낡고 빛바랜 천 위에 작은 자수로 새겨진 이름 말순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도재석 셰프는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비웃듯 말했다. 이제 와서 전통 요리 하나 내보시겠단 겁니까? 요즘 손님들 입맛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말수는 조용히 도마를 준비하며 대답했다. 단순하지 않소. 단정하지. 그게 다르다는 걸 오늘 보여주겠소. 그녀는 불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다. 조미료 없이 오직 채소와 뼈 그리고 천천히 우러나는 시간만으로 맛을 내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동시에 메인 요리를 준비했고 마지막 플레이팅까지 오로지 두 손으로 완성했다. 접시는 정갈했다. 과한 장식 없이 중심이 또렷했다. 구운 우럭 위에 얹힌 연근채와 산초 소스, 옆에 고운 조림 무가 자리한 한 접시. 프렌치라기보단 말 그대로 말순 요리였다. 그 접시는 예약 없이 방문한 50대 부부에게 조용히 제공되었다. 그들은 이름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그저 한 끼를 대했다. 그러나 첫 입을 먹은 순간 부인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이거 어릴 때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랑 똑같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을 터뜨렸다. 어떻게 이런 맛이 소스도 과하지 않고 식재료가 다 살아있네요. 테이블은 말없이 접시를 비웠고 이연은 멀찍이서 그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다. 동시에 다른 테이블에서는 도 셰프가 만든 트러플 크림 리조또가 제공되고 있었지만 손님은 남은 리조또를 반쯤 남긴 채 와인만 홀짝거리고 있었다. 그날 밤 손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온 평이 기록되었다. 메뉴에 없던 특별 코스 요리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음식이 다 비슷했는데 이건 기억에 남네요. 이연은 그 평을 도 셰프에게 보여주었다. 도는 잠시 말이 없었다. 끝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했던 것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말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어떤 승리감도 없었다. 그저 오랜 시간 속에서 자신이 증명해온 철학이 한 끼의 식사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는 조용한 감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식당이 문을 닫고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에도 말수는 조용히 조리실에 앉아 있었다. 정희연이 다가와 묻는다. 회장님, 오늘 무슨 마음으로 그 음식을 만드셨어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잊힌 마음으로 만들었소.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밥상 말이오. 그게 음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니까. 그 말에 이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오래도록 말순의 옆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다. 조용한 밤이었다. 그러나 그 밤이 끝나면 식당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으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도심 빌딩들 사이로 해가 떠오르기 전 말수는 레스토랑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조용히 조리실 전등을 켜고 어제 다듬어둔 채소들과 도마를 꺼냈다. 그 손길에는 지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어딘가 결의에 찬 단단함이 있었다. 잠시 후 정희연이 식당에 들어섰다. 그는 아직 졸린 얼굴이었지만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하나를 말순에게 건넸고 그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받았다. 회장님, 어제 이후로 직원들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특히 조리팀 애들이 많이 조용해졌어요. 말수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조용해진 게 반성이라면 다행이지만 두려움이라면 곤란하오. 이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나타나셨고 기준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내 기준은 뭐요? 지금까지는 내 기준을 따르느라 피곤했을 수도 있잖소. 이연은 대답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회장님의 방식이 옳다고 믿어요. 다만 그걸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녹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 말에 말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걸 찾는 게 내 역할이요. 나는 예전 방식을 지켜왔고 넌 그걸 지금에 맞게 이어가야 하오. 이날 오후 식당은 정식으로 변화의 방향을 정리한 공지와 함께 내부 재정비 기간이라며 일부 예약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직원들에겐 매일 30분간의 짧은 교육과 대화 시간이 주어졌다. 교육은 말순이 직접 맡았다. 첫날 직원들은 의자에 앉아 어색하게 말순을 바라보았다. 말순은 칠판 대신 조리도구를 꺼내놓고 말했다. 우리는 음식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들어야 하오. 손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요. 예의는 배운 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요. 말순의 말은 구식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손짓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직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메모까지 하기 시작했다. 특히 윤정은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던 그녀는 이제 말순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왔다. 회장님, 제가 예전엔 손님을 편견으로 봤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정말 바꾸고 싶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바꾸겠다는 말이 훨씬 좋소. 그날 저녁, 도재석 셰프 역시 조용히 주방에서 말순을 찾았다. 그는 말없이 조리대 위에 앉아있던 조리 노트를 꺼내 보였다. 지난 이틀 동안 말순의 조리법을 따라 만든 요리 실험들이었다. 셰프답지 않게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이건 회장님 방식대로 해봤습니다. 직접 맛 좀 봐주시겠습니까? 말수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고 그가 만든 채소 스튜를 한 입 떴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국물이 살아있소. 맛이 아니라 마음이 느껴지요. 도 셰프는 처음으로 말순 앞에서 조금 길게 웃었다. 이연은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뻐근해졌다. 그는 오래전 말순이 요리를 가르치던 시절을 떠올렸다. 당시의 온기, 그 엄격함 속에 담긴 애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단지 철학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 식당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고객을 위한 식당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숨쉬는 식당으로 바꾸겠다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쇠 에뚜알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그러나 주방과 홀 안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며칠 전부터 예약된 VIP 손님, 유명 음식 평론가 장태석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의 SNS는 매주 레스토랑 리뷰로 도배되며 한마디로 식당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정희연은 전 직원에게 특별 교육 공지를 내렸고 도 셰프는 며칠째 메뉴를 점검하며 밤을 새웠다. 말순 역시 그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개입하지 않았다. 단지 흐트러진 포크 하나, 엇갈린 테이블 간격 하나까지 조용히 바로잡을 뿐이었다. 오후 3시 장태석은 아무 예고 없이 도착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이름 없는 노트 하나만 들고 있었다. 그를 맞은 직원들은 긴장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태도로 안내를 시작했다. 그는 메뉴를 보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셰프가 추천하는 코스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세요. 그 말은 경고이자 시험이었다. 도 셰프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방에 들어가 조리 준비를 시작했다. 메인은 한우 숯불 구이와 단호박 무스, 전체는 트러플 향을 입힌 표고 스프였다. 전통과 현대를 섞은 그만의 방식이었다. 한편 말수는 주방 근처 조리대에서 조용히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따로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간단한 음식 하나를 만들고 있었다. 재료는 무, 멸치, 된장. 그녀는 평론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쇠 에뚜알의 뿌리를 담아내고 있었다. 홀에서 손님 접대가 한창인 가운데 말수는 전 직원 앞에서 처음으로 작은 강연을 열었다. 그 자리는 의무가 아니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직원이 몰려왔다. 요리는 사람을 잇는 일이요. 음식은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오. 그 말에 윤정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평론가가 입장하던 순간 처음 그가 너무 평범한 옷차림이라 실수로 일반 손님으로 분류했던 일을 떠올렸다. 다행히 다른 직원이 막아주어 큰 문제는 없었지만 윤정은 이미 자신이 다시 과거의 오류를 반복했음을 깨달았다. 그 시각 평론가의 식사는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다 말순이 따로 보낸 작은 뚝배기를 열었다. 된장국이었다. 평범한 너무나도 단순한 구성. 하지만 그는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손을 멈췄다. 이 국 어디서 났죠? 이연이 곧장 다가와 설명했다. 쇠 에뚜알의 창립자께서 손수 준비하신 요리입니다. 메뉴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철학을 담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장태석은 뚝배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국 하나가 지금까지 먹은 요리보다 훨씬 오래 남겠군요. 그 말은 선언이었다. 단지 맛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과 시간, 그리고 음식에 담긴 철학에 대한 존중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그는 메모를 남겼다. 기억에 남는 식당은 드물다. 그러나 오늘 나는 사람을 기억하게 되었다. 말수는 그 메모를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조금 가볍게 느껴졌다. 그날 밤 말수는 식당 뒷문으로 나섰다. 조용한 골목 끝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 번쯤은 이 식당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소.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아주 작게나마 실현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소.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싸늘했고 표정에는 약간의 창백함이 스쳤다. 정희연이 그녀를 부르며 다가왔을 때 그녀는 잠시 중심을 잃고 벽에 기대었다. 괜찮소. 조금 어지러울 뿐이요. 그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처음으로 말순이 흔들렸다. 변화를 이끈 그녀의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식당 쉐 에뚜알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에는 분명한 변화가 스며들어 있었다. 직원들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손님을 대하는 말투에는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당의 음식이 달라졌다. 정희연은 새 메뉴판을 검토하고 있었다. 페이지 사이에는 트렌디한 이름 대신 익숙하고 따뜻한 단어들이 들어 있었다. 들깨 스프, 말린 무조림, 할머니의 된장국. 프렌치의 형식을 유지하되 그 안에 쉐 에뚜알만의 정체성이 스며들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김말순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조리실 중심에 서 있지 않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문 너머로 햇살을 바라보며 쉬고 있었다. 진단은 과로였다. 수년간 이어진 고혈압과 심장 부담, 그리고 최근의 무리한 활동이 그녀의 몸을 지치게 만들었다. 정희연은 병문안을 와서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식당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도 요리도 서비스도 전부요.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 사이로 여전히 맑은 눈동자가 빛났다. 그래요. 그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요. 이연은 웃었다. 직원들이 매일 회의 전에 회장님 노트를 돌려 읽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 노트를 외우는지 내기까지 하더라고요. 말수는 잠시 웃음을 터뜨리더니 이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가 없더라도 그 식당이 살아있다는 느낌이면 그걸로 좋카오. 그리고 이연에게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낡은 조리노트 한 권이었다. 첫 페이지엔 단 하나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람에게 따뜻해야 음식도 따뜻하다. 그날 저녁 쉐 에뚜알은 조용히 새로운 식사를 시작했다. 새로 만든 메뉴판과 함께 직원들은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건넸다. 말순의 철학은 제도나 규칙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 안에 남아 있었다. 홀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직원 하나가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서 오셨어요. 식사하러 오신 건가요? 그 등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정희연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그 한마디에 홀에 있던 직원들이 잠시 멈췄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식당 전체를 바라보았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 안엔 분명히 살아있는 것들이 있었다. 정성, 존중, 따뜻함. 그리고 사람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소. 홀 안의 조명이 은은하게 퍼졌다. 식당은 그날 밤 유난히도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쉐 에뚜알별의 집.
이제 그곳은 단지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 아닌 사람과 마음이 머무는 장소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